글로벌 PHP 기술 트렌드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모던 PHP 유저 그룹 2022년 6월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API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시라는 주제로 약간 발표를 하게 된 김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또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찾아왔는데요. 이제 왜 이 발표를 하게 됐냐면 일단 목차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발표를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이게 이제 지지난달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모던 퍼그의 디스코드 채널에 종종 출몰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누가 이제 포스트맨이랑 스웨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누가 그 주제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API 테스트를 하는데 약간 이런 툴들을 써볼까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이제 저도 이런 것들을 조금 써봤던 경험들이 있어서 이제 제 경험들을 이야기했더니 그 운영진 중에 한 분이 이거 나중에 발표를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5월 달에 발표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조금 이제 다른 주제로 발표를 또 준비를 했었고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다음 달에 내가 요거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화면 전환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엄청 가볍게 준비했고요. 이제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API 테스트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약간 제 발표가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봅니다. 첫 장이 이제 이번 주제는 TDD가 아닌가요? 라는 이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면, TDD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TDD 이야기는 사실은 필요하다면 제가 준비는 할 수 있는데, 사실 TDD는 제가 어설프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제 시중에 더 좋은 강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제가 TDD를 발표를 하지는 않을 거고, 그럼 왜 이런 주제를 가져왔냐면요. 이제 개발할 때 저희가 이제 개발자가 단지 코드만 쓰고 끝이 아니라 개발에 대한 테스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개발이 테스트 코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제 코드를 써서 유닛 테스트로 케이스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능이 진짜 동작하는지 직접 이제 사이트나 API를 호출해서 테스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전에는 해당 API를 이용하는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거나 실제 동작하는 테스트를 하는 편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로컬에서 프론트 환경을 띄우는 게 이제 요즘은 이제 막 리액트나 뷰나 막 이런 걸로 많이들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웹팩으로 뭘 말아야 돼요, npm으로 뭘 다운받아야 돼요, 이런 이슈들이 너무 생기다 보니까 저는 로컬에서 이제 더 이상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동작 테스트 하는 거는 좀 막 약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뭐였냐면 이제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개발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전달을 해야 좀 더 편안하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API라는 걸 좀 더 내가 개발한 API를 좀 더 편안하게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을 써보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써본 API 툴들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일단 제가 써본 툴들은 스웨거, 포우, 포스트맨, 마지막으로 이제 젯브레인 내장에서 제공하는 이제 제너레이티드 리퀘스트라는 순으로 이제 접해봤고요. 이제 스웨거는 예전 팀에서 라라벨을 쓰면서 API 문서를 타 팀에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하면서 사용하게 됐고, 포는 이제 같이 일하시는 동료 개발자가 이제 프론트 개발자였는데, 클라이언트 개발자였는데, 이제 되게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전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쓰게 됐고, 포스트맨 경우엔 제가 프리랜서로 잠깐 일을 하면서 이제 작업 환경이 윈도우라서 이제 그 포라는 툴을 쓸 수 없어서 이제 그 포스트맨을 선정해서 쓰게 됐고요. 젯브레인 내장에 있는
제너레이트 리퀘스트라는 툴은 제가 코틀린 개발하면서 이제 테스트 간간히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한번 지나가다 우연히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포부터 어떻게 썼는지를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순서는 이제 포랑 포스트맨이랑 스웨거랑 제너레이트 리퀘스트 순으로 장점 단점을 제가 생각한 것들을 적어놨고 이제 이걸 실제로 저는 어떻게 쓰는지를 약간 시연하는 위주로 갈 것 같아요. 이제 포부터 순으로 가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포의 장점 단점이라고 하면 장점이 진짜 예쁘고 편한 UI가 너무 장점이고 일단 다이나믹 밸류를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다이나믹 밸류가 뭐냐면 이 이후에 제가 공유를 이렇게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제 그 동적 변수를 만들어줘가지고 실제 리퀘스트에 그걸 같이 연동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연 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는 브랜치를 통해서 팀 관리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팀으로는 포를 써본 적이 없어서 실제 브랜치에는 그냥 제가 써놓은 스크립트를 약간 히스토리 관리 차원으로만 쓰고 있어요. 이제 이게 저는 포 쓰면서 제일 좋았던 게 포의 리퀘스트를 담아놓고 익스포트를 하면 이제 코드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코드 변환 기능을 제공을 해서 이게 되게 저한테는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변환 기능 제공을 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각 언어 저희가 흔히 쓰는 자바, 뭐 PHP, C, 그다음에 뭐 고나 아니면은 파이썬 같은 언어들에 대한 모듈도 제공을 해주고요. 익스텐션을 통해서 다양한 이게 이제 변환뿐만 아니라 스크립트 변환뿐만 아니라 익스텐션을 통해서 다양한 그 모듈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서비스 모듈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다가 리스트업이 되고 있고요. 이게 유료 툴이다 보니까는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어떤 느낌이냐면 포 안에서 이런 막 AWS, OAuth 관련한 뭐 이렇게 로그인을 실제로 뭔가 동작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동작을 지원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막 이쪽 저희가 흔히 쓰는 뭐 라라벨, CSRF 밸류를 뭐 변환을 해준다거나 토큰을 변환을 해준다거나 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가 힘드네. 그래서 약간 보면은 저희 JWT 토큰도 변환해 줄 수 있고요. 뭐 이런 다양한 익스텐션 모듈들을 약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처음 쓰시는 분들도 스크립트 한번 써보고 이거 괜찮은데 하면은 여기저기 샘플 코드를 받아가지고 이식을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네, 포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이제 저희가 이게 제가 샘플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를 실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 디폴트 화면이고요. 제가 이제 추천 데이터가 이런 거 이게 사실 제가 큰 화면을 보여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이나믹 링크가 잘려서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제가 이제 그 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은 이 다이나믹 링크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나 아이고 이럴 수가. 저의 화면이 잘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copy as response body, 그러니까 그 스크립트의 결과값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이나믹 밸류로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바로 스크립트 안에서 리퀘스트 데이터로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패스 파라미터의 데이터로도 넣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저처럼 지금 이렇게 URL 파라미터나 아니면 바디 파라미터 안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이나믹 밸류가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거를 스크립트를 하나로 연결해서 플로우를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게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이제 그 데이터가 동적으로 연동이 되다 보니 예를 들어 멀티암즈가 지금은 몰로코지만 이게 AWS가 되면 제가 결과값을 약간 이렇게 좀 달라지게 세팅을 해놨고요. 이 데이터를 더보기나 이런 데서 이제 다시 연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내가 데이터를 계속 수정하지 않아도 원하는 샘플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API 테스트하는데 되게 저는 용이함을 많이 받았어요. 되게 편안함을 많이 받았었고 호스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이제 127 로컬 테스트를 하지만 이것들을 이제 뭐 여기에다가 아이고 환경 변수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 변수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얘는 사실 다른 환경 변수기는 하지만 환경 변수도 하나 세팅을 하죠. 코맨드다. 그래서 각각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각각 환경들마다 환경 변수를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잠시만요. 사실 지금 여기서 좋은 건 저희가 환경별로 이렇게 세팅해 놓은 변수들이 환경 변수들이 제가 이렇게 그냥 클릭만 하면 원하는 엔드포인트의 URL을 계속 이제 변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우의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포우의 장점, 이런 익스텐션 모듈과 함께 뭐 다이나믹 밸류 그리고 편안한 UI가 있고 단점은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 49.9달러인데 1인당 6만 원? 충분히 지출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또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단점이 제일 큰 단점이 맥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윈도우랑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걸 샀는데 맥에서밖에 못 써. 이러면은 잘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일단 쓰고 있는 환경들이 다 맥이어서 저는 결제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점이 OS 환경에 제한을 받는다. 인 거고, 이제 가격은 여기 이제 화면을 보이면, 49.9달러라고 안내가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가 포스트맨인데 사실 저는 이 포스트맨은 크게 많이 안 썼어요. 이렇게 원래 저한테 포우를 소개해 주셨던 분이 포우의 너무 그 아름다운 UI와 편리함과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 포스트맨을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도 이제 작업한 API를 뭔가 테스트를 하거나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뭐 쓰지 하다가 포스트맨 써야 되겠다 하고서 포스트맨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맨의 장점이 뭐냐면 개인이 사용할 때는 유료예요. 근데 심지어 이게 한 계정에 3명까지도 붙어서 동시에 테스트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원래 예전에는 동시 접속이 안 됐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3명까지 계정 공유가 가능하고 무료 버전이어도 꽤 기능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 서버를 만든다거나 플로우를 그린다거나 하는 것들에 다채로운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이게 많은 이제 포스트맨이 무료다 보니까 유저풀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라 해야지? 스크립트로 공유할 때 이제 되게 포스트맨 형식으로 공유를 하면 되게 유용하게 잘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이제 저는 반대로 단점을 꼽자면 저는 약간 포스트맨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페이스 세팅이 조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너무 많아서 UI가 좀 뭐랄까 이것도 이게 처음에 가면 조금 헤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불편하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대신에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이라면 얘도 유료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워크스페이스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팀 간에 이제 뭐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쓰거나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뭐 팀이 아까 말한 것처럼 3명까지는 공유이 가능하니까 한 계정에 이제 3명이 붙어서 쓸 수는 있는데 이제 막 그 대규모 팀인 경우 있잖아요. 4명이다, 5명이다, 10명이다.
또는 더 큰 규모의 누가 동시에 3명 안에 접속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러면 이제 유료 버전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료 프라이싱을 쓰면 더 멤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멤버가 더 늘어나고 팀의 이제 워크스페이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전 기능보다는 확실히 요금을 내는 만큼의 기능이 훨씬 많이 열리는데 일단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는 포스트맨의 경우에는 무료 버전 기준이고 제가 유료를 결제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료 버전이고 무료 버전도 충분히 진짜 쓸 수 있는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무료 버전이래. 그 무료 버전을 어쨌든 세팅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리퀘스트를 이거를 통으로 스포트 할게요. 아이고. 포스트맨 컬렉션 제너레이터. 이게 이제 지금 포스트맨의 워크스페이스인데요. 제 워크스페이스고 이게 사실은 저희 팀의 워크스페이스인데 제가 잠깐 그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 현재 그 실제 동작하지 않는 테스트 코드로만 제가 지금 열어놓은 상태고 이거를 임포트도 되게 쉬워요. 업로드 파일을 하고 아까 임포트한 이제 리커멘드 제이슨 이거를 오픈을 하면 임포트가 되고요. 어디 붙었나? 아 이건가 봐요. 근데 왜 브랜디로 붙었지? 이제 요거는 수정을 할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작성해 놓은 테스트 코드들이 여기 지금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는 게이트웨이 이렇게 호스트 이게 뭐라지? 포에서 만들어 놓은 동적 밸류가 지금 여기엔 이게 존재하지 않아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삭제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임포트가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세팅. 제가 여기에 이제 약간 포스트맨의 매력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지금 사이드바에 보이시면 목 서버랑 모니터랑 플로우 이게 있는데 제가 목 서버를 구성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사실은 개발이 안 나왔는데 대충의 인터페이스만 먼저 공유해 주세요 하는 순간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목 서버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목 API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고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약간 이게 이제 포스트맨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새로 만들어 놓은 유저 그룹 3을 이용해서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add example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이제 목 서버를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목 데이터, 목 리퀘스트 할 수 있는데요. 여기 pretty가 있고 결과값을 임의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가 이런 식으로 형식 변환도 가능합니다. 제이슨 텍스트도 있고 이렇게 웹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제이슨 바꿔놓고 포스트에 이렇게 pretty를 넣어놓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목 서버를 구성을 해볼게요. 목 서버에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목 서버를 누르면 이제 지금 그냥 뉴 컬렉션을 만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작성해 놓은 임포트 시켜 놓은 리코멘드라는 그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목 서버를 만들 거예요. 되게 클릭만 하면 되죠. 엄청 쉬워요. 이렇게 되고 크리에이트 목 서버를 만들면 여기 지금 이제 리퀘스트 할 수 있는 목 서버 URL이 나와요.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이렇게 URL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카피 목 URL을 하면 아까 컬렉션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 컨텐츠 타입을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넣어줘요. 샘플을 하고 뭐지? 나의 샘플 데이터가 없는데 반대다. 이렇게 가졌어. 부럽네요. 세이브를 해주고 샌드를 해주면 이렇게 옥서버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넣을 거야 했을 때 샘플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넣어도 같이 아이고 세이브는 왜 안 할 거지? 이렇게 목 바뀌는 거에 보이죠? 이거 혹시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금 목 서버를 구성할 수 있고 실제 이 서버 URL을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이거를 외부에서도 테스트할 수 있는 목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다른 것보다 똑같이 아까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포보다 포스트맨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건 이런 각각의 목 서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이게 매력적인 API 테스트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협업하기에도 되게 편하고 여기 나중에 이제 인바이트 해가지고 워크스페이스에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나중에 이 워크스페이스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늘리다 보니까 하나 불편했던 게 뭐였냐면 워크스페이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내 워크스페이스를 공유로 넘기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뭔가 이 환경 변수 같은 것들이 깨져가지고 좀 처치곤란일 때 다시 다 잡아줘야 될 때 막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포스트맨의 장점은 되게 그 다채로운 기능이 제공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되게 포스트맨을 요즘 사람들이 왜 쓰나 이러면 이런 기능들이 있고 되게 공유하기도 편하고 같이 심지어는 들어와서 쓰기도 되게 편하니까 협업하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맨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스웨거인데, 나 이렇게 발표 오래 기다려서 세 번째가 스웨거인데, 스웨거는 요즘 라라벨 이제 여기가 모던 터그 유저 그룹이니까 라라벨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많이들 이거 이용해서 개발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스웨거의 장점, 단점을 보면 가볍고 명료한 UI, 이게 진짜 되게 오해할 저 건덕지가 1도 없는 UI예요. 너무 좋아. 근데 그리고 서비스 URL로 그냥 링크 긁어서 보내주기만 하면 들어와서 내 풀스펙을 다 볼 수 있는 거야. 내 API 풀스펙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API 명세뿐만 아니라 명세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작 테스트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잠깐 해놨는데 띄워놨는데 저희 서버를 잠깐 띄워놨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UI가 되어 있어요. 오해할 만한 게 1도 없죠. 어디서 뭘 세팅해야 돼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 개발하시는 분들이야 뭐 안에서 주석을 또 어노테이트로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되긴 하겠지만 실제 그 뭔가 쓰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트라이아웃만 쓰시면 언제든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스웨거를 쓰면서 가장 큰 단점은 스크립트 작성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라라벨 제가 그 다카 온라인이었나? 그거 패키지를 썼었는데
어노테이트를 주석으로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주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잘못된 프로퍼티를 넣거나 잘못된 컴마를 넣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했을 때 아니 CI/CD가 안 돌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로컬에서는 실컷 개발을 해서 올렸는데 이제 배포하는 과정에서 왜 배포가 안 되지? 하고 나중에 보면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깨져 있는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고 스웨거 주석이 또 깨지면 잡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기능이 깨지는 거는 뭔가 트래킹도 되는데 주석이 깨지면 뭐 때문에 깨졌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스크립트 작성이 좀 불편하다는 있는데 대신에 이제 작성자의 스크립트 퀄리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건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어요. 스크립트 퀄리티에 따라서 엄청 친절한 UI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불편한 UI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스크립트를 다르게 작성을 했는데 이제 이게 되게 기본으로 그냥 프로퍼티만 넣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프로퍼티만 넣으면 유저 애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이게 근데 도대체 뭐 하는 테스트예요? 뭐 이렇게 뭐 하는 API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막 이게 일단 리턴되는 게 뭐 메타랑 데이터가 내려온다는데 막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네. 약간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약간 위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주면 막 여기 서머리에 막 이건 무한 추천지면에 추천 상품 리스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또 될 수 있고 디스크립션에 좀 더 이렇게 내가 후수를 하고 싶다. 더 긴 무언가의 설명을 넣고 싶다. 이러면 이제 서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각각의 이제 프로퍼티 명들을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 명들을 이런 식으로 기재해 줌으로써 얘는 엔진 이름을 넣는 거야. AI 추천 엔진 이름 넣는 거야. 얘는 유저 시리얼 넘버 넣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 스크립트 작성자가 그 스웨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약간 되게 친절하고 되게 한눈에 봐도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막 할 수 있는 UI가 나오는 거고 약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생략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스크립트 퀄리티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약간 꿀팁은 팀 내에서 정책을 좀 정해가지고 스크립트 사용 작성 가이드 최소한 이렇게는 넣어라 디폴트는 뭐를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룰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보편화된 퀄리티를 좀 유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 임포트한 패키지 버전이 약간 제가 사용하는 PHP 버전이랑 뭔가 충돌을 하거나 라라벨 버전이랑 충돌을 해서 이게 그 빌드가 안 되는 케이스들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패키지 버전 이슈를 타기도 한다. 장점은 뭐냐면 이제 스웨거가 이제 UI를 제공을 단지 PHP만 하지 않아요. PHP 라라벨에서 스웨거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자바에서도 쓰고 있고 저는 코틀린 개발을 요즘 하고 있는데 코틀린에서도 스웨거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마다 지원이 되는 프레임워크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보편화된 UI 그 모두가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벤션이 잘 정해진 그런 UI가 되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폴을 썼을 때는 제일 좋은 건 무료여서 제일 좋은 거겠죠. 이게 언제든 공유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얘도 똑같이 인풋을 시킬 수 있는데 여기 이 밑에 API 독스를 누르면 이렇게 제이슨 스크립트로 말려서 나와요. 요거를 동일하게 긁어서 그 포스트맨에다가 인풋 시키면 동일한 스크립트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호환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좋죠. 근데 대부분의 스크립트는 다 제이슨으로 말리기는 하지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이 너무 길었어요. 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저희 요즘 이제 젯브레인사에서 제공하는 아이디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젯브레인에서 제공하는 그 내장된 제네레이트 리퀘스트라는 이제 HTTP 클라이언트 헬퍼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게 진짜 장점이라고 하면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데 젯브레인 아이디를 구독하는 거는 제외겠죠. 당연히 이제 유료 툴을 써야 이제 젯브레인 자체가 유료 툴이니까. 근데 이제 젯브레인즈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가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제 스크립트 관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리사이클이나 쉐어가 조금 난해하다고 저는 좀 느꼈고, 이게 만약에 이거를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Git을 통한 뭔가 소스 코드로 관리를 하는 게 조금 더 명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협업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불편한 UI. 그러니까 애초에 UI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약간 저희가 터미널에다 개발하듯이 그냥 스크립트 파일에다가, 그러니까 파일에다가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거다 보니까 UI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다른 거 안 쓰고 이것만 쓸 수 있어서 IDE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 거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진짜 간단하죠. 이렇게 그냥 get 하고서는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쓰면은 엔드포인트를 쓰면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보시면 나오죠.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누르시면, 근데 이거 지금 코틀린 기준이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냥 런만 누르시면 바로 스크립트가 작성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편하죠. UI에서, IDE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유저 애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수로 할당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변수로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변수 관리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다시 방금 AWS였으니까 아이고 어디 갔냐? 아이고 볼로코로 나오죠. 이렇게. 지금 이게 제가 매끄럽지가 않은 게 제가 밑에 테스트 코드도 같이 작성이 가능하다를 보여드리려고 테스트 케이스를 같이 작성을 해놨는데요. 하면 이제 몰로코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는 테스트 코드라면 되게 저희가 이 안에 있는 내장 제너레이트 리퀘스트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여기 히스토리 같은 것도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좋죠. 이게 추적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네, 여기 지금 경로가 남죠. 근데 이게 아이디 안에 지금 여기 남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가 테스트했던 것들이 이렇게 남아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 아까 포나 포스트맨이나 이런 애들도 히스토리는 다 뒤쪽에 남아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히스토리 내가 뭘 테스트했는지 막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고, 포도 역시 히스토리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IDE에도 똑같이 이런 로그 형식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테스트한 엔드포인트가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정상이었어를 확인할 수 있는 좀 좋은 것 같고요. 히스토리 관리가 좋은 것 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 테스트 코드를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샘플 테스트 코드라 사실은 제가 따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진 않았고 이거는 뭐 이제 리스폰스 스테이터스가 200인지 400인지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냥 샘플로 제공하는 기본 테스트 코드인데 이렇게 런을 돌리면 지금 여기 제가 두 개를 넣어놨군요. 네, 지금 이렇게 리스폰스 정상이고 해서 테스트가 하나 걸렸는데 이 테스트가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다 해서 테스트 케이스도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 케이스는 조금 더 이렇게 독 들어가서 지원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보면 될 것 같고 샘플로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리퀘스트 테스트 코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샘플 가이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겟만 지원하냐? 아니죠. 당연히 겟만 지원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나 이제 다른 풋, 블리트 이런 애들도 지원해요. 여기에서 풋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보면은 패치, 풋, 포스트 다 지원하죠. gRPC도 지원하네요. 쩐다. 일단 gR에서 이제 요거는 제가 또 포스트로 동작하는 엔드포인트를 샘플링을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맨날 블럭 잡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똑같이 제대로 잘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샘플 코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잘 나오네요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면 잘 안 나오려나? 네, 잘 안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배드 리퀘스트 이렇게 뜨죠. 이렇게 테스트가 용이에요. 그래서 약간 제 지인분께서는 이제 오히려 다른 요란한 툴들보다 아이디 안에 있는 이 내재된 요 스크립트 작성해서 HTTP 보내주는 요 내장 지원 리퀘스트가 제일 편하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고, 저는 일단 UI가 불편한 것 자체는 제가 약간 좀 UI를 예쁜 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나 익숙해지면은 그거에 좀 몰빵해서 쓰는 편이라 저는 지금 포고를 쓰고 있어요. 일단 포고를 유료 결제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포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준비한 거는 여기가 끝이고요. 제가 되게 오래 얘기했네요. 저 이거 한 20분이면 끝날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테스트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루케이님은 어떤 툴을 추천하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일단 포스트맨. 그러니까 협업할 때에 제일 편할 것 같은 툴이 포스트맨. 그러니까 포스트맨도 약간 케이스별로 밸류들 넣어서 작성할 수도 있고, 저는 일단 UI가 좀 눈에 들어와야 나는 편해서 아이디 이거 쓸 수 있죠. 나는 이거 쓸 수 있지. 근데 같이 협업하는 사람은 오씨 뭐야 약간 이럴 수 있으면,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포스트맨, 그리고 목 서버나 플로우 모니터링 같은 것들도 같이 곁들여서 쓴다면 진짜 최상의 무언가의 협업 툴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포스트맨을 추천합니다. 이거 약간 질문으로 먼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선수 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끝이고요. 이렇게 되게 제가 횡설수설하면서 발표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는 어디에 저장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네요. .http는 이게 저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저장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라이브러리 어플리케이션 서포트라는, 그러니까 젯브레인이 설치된 경로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나중에 혹시 데이터 그립 쓰세요? 데이터 그립 아마 콘솔 그쪽이랑 같은 경로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패스를 한번 복사를 해드릴게요. 약간 로컬에, 그래서 따로 저장을 하지는 않는데 약간 요런 거를 많이 이제 이걸 스크립트를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케이스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저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스 코드로 뭔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것들은 조금 뭐랄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포는 유료로 계속 사용할 예정인데, 포는 사실은 유료로 계속 사용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게 한 번 결제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6만 원이 아니고 그냥 포를 결제하면 그 순간에 6만 원 내고 끝. 영구. 그러니까 달러가 쌀 때 사면은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포도 협업이 좀 가능한 것들이 제공되나요? 네. 저는 포도 사실은 이게 이제 팀 단위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팀 단위로 쓰려면 같이 포 쓰는 사람들이 유료로 결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 포를 도입을 하려면 결국 포의 유료 라이센스를 사서 도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조직에서도 한번 이걸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약간 빠꾸 먹은 케이스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유료가 부담스러우면 전 무조건 포스트맨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맨. 하지만 난 포스트맨을 안 쓰지. 저 유료로 결제한 포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포를 처음 쓰게 된 게 이제 이런 API 툴들, 저랑 같이 일했던 AOS 개발자들, iOS 개발자들은 포스트맨, 포 둘 다 썼거든요. 그래서 케바케 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개발을 해서 엔드포인트를 공유를 해주고 그쪽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 안 돼요. 이렇게 결과값이 이상해요. 이러면은 서로 막 포스트맨 화면을 공유하면서 제가 이런 응답값을 받았습니다를 계속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이런 거보다 제가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넣었는데요 하면서 밸류부터 시작해서 다 공유를 해주다 보니
그런 게 오히려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좀 많이 줄이는 케이스가 됐어요. 옛날에는 막 저도 그 클라이언트 개발자 자리에 찾아가지고 죄송한데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이거 한번 시연 제 앞에서 이거 한번 해주실래요? 시연해 주실래요? 재연해 주실래요?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나 포스트맨을 쓰면서 그게 조금 적어졌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재현한 케이스들 이제 그 데이터들 다 해서 패킷을 그냥 스크립트 긁어서 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제가 사실은 저것도 썼었어요. 레스트독도 썼었거든요. 근데 자바 개발할 때 레스트독도 썼었는데 레스트독은 문서 작성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랬고 리드미는 제가 저희 조직에서 더 이상 구매를 안 해서 그 리드미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네요. 그냥 문서로 공유할 때 저 스웨고가 제일 편한 것 같긴 해요. 이로써 2022년 6월 정모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및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